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성형이 뭔가요? 이제 많이 하는 걸 따지는 것보다는 약간 선호하는 거, 만족도가 높은 거. 여자는 솔직히 가장 후회 안 하시고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인가 이번 주에 날씨가 미친 것 같아.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다행히 오늘 인터뷰 영상을 찍는 날에는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갑자기 확 풀려가지고 나도 확 풀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땀내 나는 인터뷰가 아닌데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40살을 앞둔 엔잡러인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전에 조사한 바로는 이벤트 플래너? 맞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벤트 플래너고 네네. 현직은 일단 병원 성형외과 실장이에요. 이제 사이드 잡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돈 버는 거. 그 이벤트 플래너라는 직업은 뭔가요? 쉽게 말하면 브랜드 런칭했을 때 파티해주는 거랑 네네. 그리고 패션쇼 같은 거를 대신 해주는. 다른 분들이 정원님한테 이렇게 맡기는 건가요? 맞아요. 그냥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뭐 브랜드가 좀 파티가 필요할 것 같다. 맞아요.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파티 플래닝을 하는 건가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별로 보편화가 안 돼 있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브랜드가 뭐 1년 됐을 때도 하고 네. 아니면 브랜드가 신규로 만들어졌을 때도 하시니까 많이 파티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떠한 파티를 진행을 하죠? 며칠 전에도 했던 게 이제 화장품 브랜드 1주년 행사? 이런 거랑 아니면 연예인분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 끝나고 나서 이제 축하 파티. 그럼 보통 이제 내 브랜드 런칭 파티를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이게 근데 일단은 인당 규모가 좀 달라가지고 뭐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 다 좀 다른데 1인당 약간 1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규모가 뭐 50명이 온다 이러면은 이제 500만 원 정도가 측정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넉넉하게 했을 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데 강남권 기준에 조금 럭셔리한 장소? 그러면 이벤트 플래닝을 했을 때 대관료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 안에서 이제 그 금액들을 잘 분배를 해야 되니까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겠네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는 안 남아봤고 네네. 원래는 그 이제 뭐 1,000만 원 안에서 해달라 했을 때 제가 알아서 거기서 남는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 진짜 대관료 하고 그리고 뭐 케이터링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네. 뭐 이제 선물? 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선물도 거기서 해결하고 하면은 거의 없기는 해요. 다 좋아서 하는 거라서. 그리고 파티를 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보다 약간 네트워킹을 원해서 같이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기는 해요. 여기서 인맥을 만들고 같이 만나서 또 다른 걸 창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또 오시면은 다른 걸 또 다른 분들 소개시켜주고 네.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이제 주 목적이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네트워킹이 가장 크다. 맞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스메틱 런칭을 하면은 네네. 뭐 바이어들도 오고 코스메틱 대표님이 생각하는 VIP 네네. 그런 손님들이 오면은 이걸 뭐 수출을 해간다거나 이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왔을 때 다른 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이제 좀 힘들었던 대표님들랑 연결이 되면 또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공장들이 힘들었는데 네네. 그 공장이랑 조인이 된다거나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뭐 또 저한테 고맙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고맙다 정도? 그 수익이 창출될 수 있지. 그치. 네. 들어오는 건 있다 그래도? 그쵸. 고맙다가 뭔가가 있죠. 네. 오케이. 파티가 뭔가 좀 더 편안한 오픈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더 이제 용이하다라는 거. 예전엔 뭐 헤드헌팅이나 이런 데다 문의를 했겠지만 요즘은 좀 젊은 사업가분들이 많으니까 네. 파티에 와서 그렇게 찾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파티를 진행을 하다가 진짜 여태까지 만나본 최고 VIP가 있었나요? 많으시다? 돈이? 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 제 기준에는 그룹사의 뭐 손주분들 그런 분들 저는 만나볼 수 없는 분들이니까 네네. 평상시에는 오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소박하고
부러웠다? 아, 소박했다라는 게 결제는 안 하고 갔다? 정말로 그냥 우리랑 같이 비슷하게 와서 음. 식사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고 하는데 다만 명함이 달랐다. 비서분도 있고 오. 기사분도 있고 옆에 지켜주는 가드분도 있어.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재벌 3세. 그쵸, 이제는 4세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저는 흔히 아는 상담실장. 뭐 성형외과인가요? 아니면 성형외과, 피부과 이제 7년 차. 그 우리가 피부과 가면 이제 만나는 네. 그분들이구나. 원장님 뵙기 전에 원장님 뵙고 나서 이제 또 가격 상담해주는. 그러면은 이제 연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월급 기본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게 병원마다 조금 다르고 본인이 진짜 이제 보험회사나 약간 그런 거 있죠. 판매. 아무래도 이것도 영업직이다 보니까 본인이 영업을 얼마나 잘하냐. 근데 기본 5년차, 7년차 실장님들은 네네. 아마 월급만큼 인세는 버실 거예요. 정말 못하지 않는 이상. 대략 한 400에서 뭐 500만 원 요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를 방문하시는 손님들 되게 많잖아요. 성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는 생각하고 성형을 한번 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성형이 처음일 때는 기본 다 눈이 제일 쉽다고 생각해서 눈을 하는데 네네. 코를 먼저 해야 돼요. 아. 제 기준으로도 그렇고 네. 뭐 대부분의 생각이 그런데 코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코가 중심이고 네. 코를 하게 되면 눈 모양이 바뀌거든요, 살짝. 아. 그래서 눈을 2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를 안 할 생각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코를 할 생각이면 나중에 대부분이 그러시거든요. 눈하고 코 해야지. 약간 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눈이 쉬우니까 근데 이제 코하고 눈 하는 게 낫거나 아니면 코랑 눈 같이 하는 게 낫다. 이제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 같아. 아, 그러면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성형이 뭔가요? 이제 많이 하는 걸 따지는 것보다는 약간 선호하는 거, 만족도가 높은 거. 여자는 솔직히 가슴 아. 가장 후회 안 하시고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아. 근데 이거는 남편분도 높아요. 상대방도 높다? 네. 거의 다 하시고 네네. 거의 다 후회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만- 되게 만족도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라고 그냥 무작정 오셨던 분들한테는 가슴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시고 후회를 네. 안 하신다 했을 때 때 그냥 막무가내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냥 뭔가가 하고 싶어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가슴 성형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거의 비슷해서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 와, 비싸네요. 왜냐면 가슴은 예전부터 비슷했어요. 네. 그 안에 보형물 차이라서 네네. 보형물 따라 약간 가격이 다른데 기본 1,000만 원? 막 그런 썰도 막 들어온 것 같아요. 막 안에 보형물이 뭐 터졌다라든지. 옛날엔 그럴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근데 7년밖에 아직 일을 안 해서. 네네. 근데 요즘 보형물은 정말로 저 옆에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도 네. 안 터져요. 그만큼 보형물이 탄탄하고 네. 그런 썰도 있어요. 보형물 무게가 뭐 3kg면은 몸무게가 3kg 늘어난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보형물 정말 가벼워서 몸무게 차이 1g도 안 나요. 그냥 너가 살찐 거다? 그러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유행하는 시술 같은 게 있나요? 간단한 거. 네네. 요즘 남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눈 밑 지방. 네. 눈 밑에 이렇게 볼록 나온 것들. 아. 다크서클 같이? 이거는 진짜 저도 만족도가 높아요. 저도 했거든요.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 이름이 뭐죠? 시술? 눈 밑 지방 재배치? 눈 밑 지방 재배치. 그래서 여기 결막 안으로 네네. 레이저를 해가지고 지방만 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이제 젊어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눈 밑에 약간 다크가 있는 것도 사라지고 그게 약간 볼록 튀어나온 게 없어지죠. 그래서 눈 되게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바뀌어요. 요거는 시술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렴해요. 한 저렴합니까? 30분이면 끝나고 네네. 그리고 한 60에서 비싸야 150. 이제 이건 지역별과 병원의 차이. 약간 젊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 동안의 인상으로 좀 더 바뀔 수 있다. 2-3살? 좋은 꿀팁이네. 맞아요. 그냥 점심시간에 가서 훅 하고 와도 돼요. 그럼 이제 직원이면 이런 관리받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뭐 비용을 따로 지불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주시나요? 저희는 2가지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병원마다 좀 다른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데모라고 하죠. 시험 삼아. 이제 그런 직원을 구할 때가 있고 너 이거 해볼래? 네. 했을 때 한 10명 정도 구해요. 네네.
근데 요거는 원장님도 처음 쓰는 기계니까 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다. 음. 근데도 무료로 해보고 싶으면 지원하면 되고 이제 그거 말고는 직원가가 있죠. 어느 정도 뭐 몇 퍼센트? 근데 요것도 해주시나요? 병원마다 좀 다른데 저희 병원은 좋아요. 굉장히 좋다. 뭐 한 50% 해주시나요? 이상 됩니다. 아 정말요? 가끔 알겠네. 무료도 해준다. 아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제 브랜드가 하나 있기는 한데 네. 그거는 어차피 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를 가져온 거라서 한국에 네. 브랜드라고 하기 뭐하고 이제 한국에 제가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나 하고 있어요. 화장품 수출을 네. 하는 업무를 하고 K 계신다. 코스메틱 종류를 수출을 해요. 화장품이 음.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진율이 네. 높은 화장품이 있고 안 높은 화장품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근데 이게 가격을 어떻게 측정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이 하나 있어요. 음. 파운데이션을 이제 고객가로 뭐 10만 원에 판다. 이러면 이제 제작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만드냐에 다른데 막 네. 천개 만개에 따라 수량이 다를 수 있는데 그쵸. 기본적으로 한 70%는 남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70%는 남는다. 응. 근데 이거 막 이게 제가 잘못 말하면은 어떻게 70%가 남냐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100개를 만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자기 브랜드가 만들고 싶어서 1000개를 만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많이 만들었을 때 기준. 뭐 이제 10,000개 이상. 기본 중소기업 이상일 경우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한 70% 정도의 이제 남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편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근데 그만큼 이제 영업하고 요거에 대해서 브랜딩하고 이런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 안에. 그쵸.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K 뷰티로 해가지고 해외에서도 되게 유행한다고 이제 되게 핫한 거라고 저는 많이 봤는데 네. 뭐 이런 미디어에서.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실제로 수출을 하다 보면? 제가 수출을 하게 된 계기가 네네. 지금 제가 병원의 글로벌 팀에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제 고객들이 주가 해외 틱토커 왕홍들인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중소기업 화장품을 와서 물어봤어요. 저 언니랑 친한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상한 것만 알려준다. 근데 우리는 웬만한 화장품은 면세점에 다 있어서 우리도 알아. 근데 한국에 약간 저가 화장품인데 좋은 걸 알고 싶어 라고 했는데 알려줬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 뭘 썼을 때 좋았을까를 알려줬는데 그 친구들도 예컨대 자기네 나라에 가서 틱톡을 통해서 틱톡에 마켓이 있으니까 근데 판매를 했는데 우리랑 단위가 다른 거예요. 판매 단위가 2만 장, 3만 장씩 파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였고 힘들었었는데 네. 이게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이 2만 개, 3만 개가 팔려버리니까 갑자기 대표님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수출을 처음 도와드리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이네요. 어떻게 보면. 엄청 많아요.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 분들은 뭐 이제 우리가 동남아에서만 인기 많아.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럴 줄 알았는데 몽골, 캄보디아 인기 많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두바이. 뭐 중국은 이미 알려져 있고 카지노에서도 오래 일하셨다고. 어떤 일을 하셨죠? 전 카지노에서 흔히 말하는 카드 만지는 카지노 딜러였어요. 그건 어떻게 하다가 카지노 딜러는 하게 되신 저 건가요? 올인 드라마 올인 아시나요? 네네. 네, 드라마 올인 송혜교에 반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을까 이런 직업은. 그래서 호텔 카지노 학과를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네. 이제 카지노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5번 떨어지고 6번째 합격했어요. 네.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카지노 가는 게 합법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손님이 네네. 그쵸.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 한 곳 있죠, 강원랜드. 네, 그것만 이제 합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근무를 어디서 하게 되나요? 거기서 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네. 그러면 진짜 다양한 손님들도 많이 만나봤을 텐데 진짜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나요? 곤란한 상황보다는 힘든 상황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내국인 카지노는 외국인 카지노랑 달라서 마인드가 좀 달라요. 외국인 카지노는 네. 외국인 고객들은 조금 웃고 즐기고 오락 분위기로 많이 하시는데 네네. 내국인 카지노는 다 그렇진 않지만 네. 정말 열정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네. 순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네,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는 오늘 이만큼 벌어야겠어. 그런 분들이 많아서 카드 잘못 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 네. 살벌한 분위기군요, 약간. 그냥 저랑 거의 뭐 싸우죠. 그런 경우가 꽤 있다. 많다. 근데 그러다 정들어요. 거의 매일 보는 분들이에요. 어제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약간 이런 느낌. 아, 단골 느낌인가요? 약간? 네, 그렇죠, 그렇죠. 거의 안 씻고 매일 오세요. 안 씻고 오신다고요? 네네. 그러면 딜러로 일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 카지노 중에 그래도 공기업에 들어가기는 해요. 반공기업이죠. 그래서 공무원과 대우는 같은 대우를 받고 연봉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죠? 웬만한 대기업 연봉과 비슷해요. 아, 그러면 막 초봉 거의 뭐 5, 6천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겠네요. 5, 6천까지는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낮고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딜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트 타임, 데이 타임, 모닝 타임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뉘어서 네. 나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 플러스가 있죠. 아, 네. 그래도 야간에 일을 하다 야간 보니까. 타임 수당이라든가 수당이나 이런 거 복지 같은 게 좀 많이 붙어요. 그러면은 딜러로 일을 하다가 팁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강원랜드 초창기에는 팁이 개인 팁이었어요. 내가 받는 건 내가 가져가는 구조. 근데 그러니까 그건 저희 선배들 때고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팁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이제 팁통이 따로 있고 팁을 받았을 때 나눠요. 직급별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급에 따로 들어옵니다. 팁을 공유하는 느낌이군요,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모든 전 직원이.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초창기에 스몰 카지노일 때는 네. 팁이 월급보다 많았대요. 대박이네요. 그냥 그날 하루 팁만 가져가도 선배들 그냥 먹고 살았다 정도였대요. 저도 들은 거라. 그러면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볼게요. 당장 10억 받기랑 이제 20살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밸런스 게임이네 네. 이건. 20살로 돌아가기. 왜죠? 20살로 돌아가면 뭔가 다시 1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네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